채널입니다. 세계 최강 무인기 MQ-9 리퍼입니다. MQ-9 리퍼는 미국의 무인 공격기이며 원래는 프레데터비라고 합니다. 미국 공군, 미국 해군, 영국 공군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MQ-9 리퍼는 장시간 고고도 채공을 하는 최초의 무인 공격기입니다. MQ-9 리퍼는 기본적으로 미 공군에서 공격 타격용 무인 항공기로 운용하고 있으며 장기 채공 능력과 광범위한 탐지가 가능한 센서, 다목적 통신 시스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장 장착 능력을 이용하여 고가치 시한성 긴급 표적에 대한 정찰 공격 감시 정보 수집 임무를 실시합니다. 또한 근접 항공 지원, 전투 수색 구조, 정밀 타격, 표적거리 측정, 호송 및 기습 작전 간, 구간 감시, 도로 정리, 표적 식별, 종말 공중 유도 등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인 항공기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비행과 통제는 원격거리에 있는 지상 통제 스테이션에서 실시하며 인공위성을 이용해 신호전파를 연결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구 반대편에서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의 기본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종사만 교대한다면 목표 지역에서 24시간 떠 있으면서 표적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항공기의 조종은 무인 항공기 조종 교육을 받은 조종사가 실시하면서 전체 임무를 지휘하며 병사나 부사관 계급에게 임무 장비 및 무장 통제를 맡깁니다. 대한민국의 군상공군기지에 최소 4대 이상의 MQ-9 리퍼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Q-9 리퍼는 무게 5톤으로 상당히 대형 무인기이며 헬파이어 미사일 14발로 무장합니다. 미공군의 킬러 드론인 MQ-9 리퍼가 인공지능까지 탑재하면서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로 변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보한 관심 정보를 자율적으로 감지하고 분류하고 추적해 즉각 표적을 식별하고 위협을 파악하여 결정도 빠르고 타격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개입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며 더 드라이브는 미공군 킬러 드론 MQ-9 리퍼가 목표물을 선별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걸러내는 에자일 콘도를 탑재하면서 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더욱더 빠르게 분석해 타격 목표물을 결정하게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제너럴 어토믹스사는 미 공군의 기술 시연 노력의 일환으로 MQ-9 리퍼 드론에 AI로 표적을 찾는 컴퓨터인 에자일 콘도를 탑재해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하며 MQ-9에 탑재된 에자일 콘도는 수많은 정보 데이터를 빠르게 골라내 운영자가 관심 갖는 데이터 연결 개체만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잠재적 관심 항목을 자동으로 감지, 분류 및 추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드론뿐 아니라 유인 항공기의 잠재적 표적을 자율 식별하고 무엇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되는 비행체를 결정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드론 제조업체 제너럴 어토믹스 에어로노틱스 시스템즈는 AI 팟인 에자일 콘돌 시스템을 탑재한 리퍼의 비행 테스트가 이뤄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I 팟이 부착된 리퍼 테스트는 미국 노스다코타의 그랜드 폭스에 있는 제너럴 어토믹스 에어로노틱스의 비행 테스트 및 훈련 센터에서 이뤄졌습니다. MQ-9 리퍼의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흑해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공역에서 통상적 정보 감시, 정찰 작전 중이던 미 공군 MQ-9 무인기에 러시아 수호이 27 2대가 접근해 차단 기동을 하던 중 MQ-9의 프로펠러가 절단돼 추락했다는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이미 고조돼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흑해 상공의 국제공역을 비행하던 러시아 수호이 27 전투기가 무인기 MQ-9의 프로펠러에 충돌했고 미군은 MQ-9을 국제수역으로 추락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여러 차례 수호이 27이 무모하고 비환경적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MQ-9 전방으로 비행하며 연료를 투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해커미 유럽 공군 사령관은 국제공역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MQ-9이 러시아 항공기에 의해 추락해 완전히 손실됐다며 러시아에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위로 충돌한 두 항공기 모두 추락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미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하였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러시아가 자국 상공을 비행하는 상대국 군용기를 차단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 미군기가 추락한 건 냉전이 끝난 이후 처음이라고 전하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항공기 차단 행위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대 항공기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라이더 대변인은 MQ-9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흑해 지역을 비행해 왔다며, 중요한 국제 수로인 흑해의 국제공역에서 미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락한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영토와는 확실한 거리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군 MQ-9 무인기가 크림반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특수군사작전을 위해 임시 설정한 공역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이 러시아 국방부에 설명하였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또 자국 전투기가 미군 무인기를 공격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러시아 측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제공역에서 이 같은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토노프 러시아 대사는 미 국무부에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어떠한 대결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MQ-9 리퍼 무인기는 지난 2020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장이자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정밀 폭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거셈 솔레이마니 테러리스트로 간주 사살하는 작전이 대거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작전은 기존의 킬체인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였으며, 일반적인 표적과 달리 사람은 식별이 쉽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폭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탐지 및 위치 결정 단계에서 인물 확인과 위치 파악을 위해 휴민트 즉 인적 정보 기반 정보와 감청을 통해 얻어지는 첩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돼야 했습니다. 비밀정보원과 통신 감청 정찰 위성 등 미군의 정보감시 정찰 자산이 총동원되어 솔레이마니 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전에 파악하고 외과수술과 같은 정확한 공습을 실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MQ-9 리퍼 무인 공격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